고요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곳 스탈린그라드. 계속되는 후퇴 속에 스탈린은 재차 스탈린그라드를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최고의 장군 중에 한 명을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는 지휘관들, 그런 지휘관들을 향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구석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Give them hope. Here, the men's only choice is between German bullets and ours. We must give them hope, pride, a desire to fight. Yes. 희망과 누군가를 따를 수 있는 본보기, 영웅적인 존재의 필요성,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소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를 그린 영화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시작합니다. 1942년 봄, 6주 안에 소련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히틀러는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 진격을 멈춥니다. 소련은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물자 보급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남쪽 유전지방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작전을 계획하는 도중 한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스탈린그라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지만 그곳을 점령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도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병력을 두 곳으로 나누고 남쪽과 스탈린그라드로 진격합니다. 1942년 9월, 막 스탈린그라드에 도착한 수많은 병사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최전방으로 가기 위해선 강을 건너야 되는데 독일군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소련군들의 목숨은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넌 병사들, 단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기조차 없는 병사가 태반인 소련군에 비해 독일군은 완전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오히려 돌격합니다. 독일군의 막강한 화력 때문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은 병사들은 후퇴를 해보지만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명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전쟁터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거침없는 독일군 포격에 차가 전복되어 버리고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순찰하고 있는 독일군이 보이자 시체 더미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뒤 눈앞에 보이는 독일군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이 사람, 선전장교 다닐로브입니다. 옆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조언을 해주는 한 병사, 그의 이름은 바실리. 맞출 자신이 없었던 다닐로브는 바실리에게 총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다닐로브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탄 소리에 맞춰 한 발 한 발 명중시키는 바실리. 순식간에 5명을 처리한 걸 지켜본 다닐로브는 그의 모습에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전세를 뒤바꿀 새로운 사령관을 부임시켰고 작전 회의에서 다닐로브는 자신이 보았던 희망을 얘기합니다. Give them hope. Yes. We need to make examples, but examples to follow. What we need are heroes.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 바로 바실리였습니다. I know one. 그리하여 새로운 시가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는 저격병이 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리 잡았고 저격병 사단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가전 전투 방식이 익숙치 않은 독일 병사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건물 하나하나씩 완전 점령을 해야만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진척이 늦어진 탓에 독일 사령부는 최고의 저격수를 전출시킵니다. 그는 코닉 대령 바실리에겐 앞으로 다가올 크나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 영웅이 된 바실리는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자신을 위해 보내오는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친구처럼 가까워진 다닐로브는 그를 위해 세세한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때 한 여성이 들어오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냐. 두 남자 경직되어 버립니다. 일을 하는 건지 그녀를 보는 건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No, Kayan, go. 다음날 백화점 지원 요청으로 바실리와 그의 동료들은 오늘도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독일군 저격수를 명중시켜버리고 더 이상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아있던 동료 한 명은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조심스레 움직이는 발걸음. 건물 안에서도 함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폭격기가 다가오는데 공포에 휩싸인 동료는 그만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코닉 대령 저격총에 죽게 됩니다. 혼자 살아남은 바실리는 그의 사격 스타일에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다닐로브는 그런 그를 위로해주며 코닉 대령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코닉 대령을 잘 아는 베테랑 동료와 한 팀을 이루어 바실리에게 큰 힘을 실어줍니다. 바로 행동 개시를 시작하는 두 사람. 저격수에 있어서 잘 명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과 심리전도 중요합니다. 계급이 높은 장교들이 아닌 전하수리공을 노려 코닉 대령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 적군 활동 보고서를 들은 코닉 대령은 다른 구역보다 숫자가 많은 전하수리공 쪽에 바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We have just taken a prisoner who may interest you. 때마침 막 포로로 잡힌 소련군 한 명을 저격 지점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함정인지도 모른 채 코닉 대령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버립니다. As you can seize him. 빈 헬멧을 올려보지만 코닉 대령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바실리와 동료는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뛰어오르는 상태에서 단발에 맞춰버리는 걸 본 바실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상대랑 싸우고 있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본 다닐로브는 첩자를 심어놨으니 코닉 대령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며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Next time you will be one step ahead of him. 그리고 이어지는 다닐로브의 부탁. 이곳 전선으로 재배치를 받고 싶었던 타냐를 설득해 후방에 계속 있어달라는 것. 바실리 또한 그녀의 안전이 중요했기에 굳이 최전방까지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재배치를 원했던 것은 부모님이 독일군들 총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를 위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 쏘는 법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코닉 대령은 꼬마에게 먹을 것을 주며 바실리에 대한 정보를 캐는 중에 있습니다. 이 꼬마는 어렸을 때부터 타냐가 돌봐주었던 꼬마였고 이웃집 아주머니 아들입니다. 바로 이 꼬마가 다닐로브가 말한 첩자였습니다.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사샤. Long iron footwalk. 코닉 대령은 꼬마가 알려준 정보를 토대로 바실리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린 덕에 뒤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코닉 대령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고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밖으로 나온 바실리와 동료, 일어서자마자 피격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바실리는 총까지 잃어버립니다. 부상당한 동료부터 보내는 바실리. 지상에선 독일군의 총 공세에 그녀도 전쟁길에 나서지만 다닐로브는 그녀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며 남으라고 설득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도착한 부상병에게 바실리가 위험에 처한 걸 전해 듣고 망설임 없이 바실리에게 달려갑니다. Tell me where he is. Stay into that pipe, Tanya. Stay in. Stay in. Get your head in. 유리 조각을 이용한 바실리의 센스와 그녀의 도움으로 코닉 대령은 부상을 입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고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이들에겐 하루하루가 축제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실리와 그녀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둘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사랑을 나눕니다. 다음날 바실리는 다닐로브를 찾아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도한 선정과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그를 더욱 위험한 길로 내몰고 있었고 자신의 주변인들이 자꾸 죽어나가자 이에 부담을 크게 느낀 바실리는 그저 평범하게 싸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닐로브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고 첩자가 사샤임을 보여주며 바실리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전쟁의 도구로 꼬마를 이용한 다닐로브의 모습에 분노해보지만 돌아온 답변은 영웅 바실리를 위해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 결국 바실리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Because he Believes in you. 꼬마의 용기에 힘을 얻어 알려준 정보로 코닉 대령을 기다립니다. 밤새 기다리고 아침이 되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빡 졸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 코닉 대령이 지나갑니다. 알아채지 못한 바실리. 그러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잠시 뒤 바실리가 잠든 주변에선 격전지가 되어 독일군과 혈투를 벌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고 바실리는 잠들었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의 신분증을 획득한 독일군 측은 바실리가 죽었다고 결론짓고 코닉 대령을 본부 기한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총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코닉 대령. 다시 만난 꼬마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며 내일 숨어있을 장소를 알려줍니다. I also want you to swear to me that from now on you'll stay home where you belong. 무사히 살아 돌아온 바실리. Where for you? I was asleep. And I missed my chance. 그는 꼬마의 말을 듣고 바로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Vasily. Tanya.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 그녀와 재회하게 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두 번째 사랑을 나눕니다. 이제서야 첩자가 꼬마인 것을 눈치챈 코닉 대령은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그녀의 눈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샤의 시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그녀를 진정시키고 바실리는 꼭 복수해주겠다며 그녀와 약속합니다. I'll get him. I'll get his rifle for you, I promise, Tanya. 뺏기고 뺏는 치열한 공방전에 소련군들은 후방으로 후퇴하기까지 이르렀고 사샤는 독일 편으로 넘어갔다는 거짓말로 둘러대며 어머니와 함께 피신합니다. 서둘러 피신하고 있는 도중 포탄이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닐로브는 세상 모든 걸 잃은 듯 좌절합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하지만 사샤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사를 설득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배에 올라타게 되는 두 사람. 다닐로브는 바실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했고 모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그와 달리 남들보다 자신부터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에 깊은 후회를 합니다. 타냐의 죽음으로써 삶의 이유가 없어진 그는 바실리를 도와주겠다며 홀로 외로웠던 싸움을 끝냅니다. 바실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확인하러 밖으로 나오는데 몸은 굳어버리고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다닐로브의 죽음으로 코닉 대령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코닉 대령과의 길고 길었던 악연을 끊습니다.
2달 후 끝까지 항전하여 소련 지원군들이 독일군을 포위함으로써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This is the address of I'm this so place, and sorry, she's but- obviously been here. She wrote to me. 바실리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편지를 받고 병원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실루엣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이 만나는 것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고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 저격수들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승리한 미드웨이 해전을 연상시킵니다. 육군 기갑부대 지휘관이었던 파울루스 사령관, 그는 독일군의 교과서적인 전술 정격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거리 교전을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보병이 진입하기 전 공중폭격 그리고 장거리 포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후퇴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폭격으로 인해 건물이 부서지고 부서져 기갑부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비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전력 차이 때문에 소련군의 피해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스탈린그라드에 새로운 장군이 부임해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추이코프 장군. 파울루스 장군이 장거리 교전을 선호한다는 것을 간파한 추이코프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시가전. 건물과 건물 사이 때로는 점령했던 건물에서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격병들은 시가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바실리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 바실리는 2달 동안 225명을 사살한 명사수로 알려져 있으며 코니대령에게 한 발 밀리는 모습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저격 스타일이 다를 뿐 전혀 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스탈린그라드의 처참한 모습, 2명 중 1명만 총을 지급하는 열악한 상황, 곳곳에 널려있는 시체들,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바실리, 내일 죽더라도 하루하루 축제 같은 분위기,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 당시의 소련 사회, 소련 사람들의 일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얼마나 열악했고 전쟁의 참상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나이퍼를 중점을 둔 영화인 만큼 스릴감, 긴장감은 물론 미아로 보기 힘든 장면까지 들어있어 전쟁 영화 중에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화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세븐나이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